근데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해요. 엄마도 꿈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엄마 꿈이 있지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꿈이 있어 다 늙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아니야 꿈 있어. 그러나 생각하니까 아이의 눈에는 내가 꿈이 다 산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정색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아로부터 해방되는 건 한 45세 전후잖아요. 뭐 결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물론 그 뒤에는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실험하는 동안 사실은 이제 엄마에게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이제 남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하고 전체 큰 구조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4G맘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우연히 이렇게 웹 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이건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여학생이 물론 4G맘이라는 단어는 모르죠. 근데 적당한 엄마가 좋은 엄마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적당한 엄마요? 적당한 엄마. 예. 어떤 엄마지? 그래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묘사하는 바로 4G맘의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근데 그게 이제 한 블로거가 올려놓으신 건데요. 그 블로거 왜 인터넷상에 예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니까 샤바누라는 블로거신데 그 공개로 해놓으셨으니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주 빨리 이제 퇴근을 해서 막 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째 아들 녀석이 엄마가 알림장을 제대로 안 봐줘서 급작스럽게 아마 벌써 찔려 하시는 익명으로 쓰신 거 아니죠?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샤바누. 그러면서 자기가 급하게 받아쓰기를 하는 바람에 2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아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요. 왜 엄마는 그걸 미리 안 봐줘가지고 나한테 다른 엄마들은 다 공부를 시키는데 그냥 가서 나 20점 받았다고 이러고 있고 아빠는 옆에서 또 남의 애들 가르치느라고 정신 빠져서 지내지 말고 우리 애 좀 잘 챙겨라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 같아. 아무래도 샤바누인 걸로. 그러게.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큰 누나가 문을 팍 열고 나오더니 둘째 남동생에게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걸 엄마가 글로 쓰셨는데 그 적당한 엄마를 정확하게 묘사했더라고요. 궁금해라. 궁금하시죠? 역시 우리 그 메소드 연기의 달인 하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최배우께서 누나의 그 역할을 좀 맡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정체성 상실의 시대지만 네, 아무래도 조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남동생 역할을 우리 그 옆에 앉은 저희 집에 있는 아들 주희 아나운서께서 네, 수염난 누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 엄마가 받아쓰기 못 볼 때마다 점수 물어보면서 왜 틀렸냐고 야단치기 좋아? 엄마가 네 물건 못 챙긴다고 화내고 잃어버린 물건 당장 찾아내려고 하면 좋겠어? 그럼 네가 스스로 해. 이게 다 엄마 작전이야. 엄마가 무심한 것처럼 해서 네 스스로 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이 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면 네 살 길 네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야. 내가 엄마만 믿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겠구나. 엄마가 다 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여도 다시 한번 가방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 누나 말 명심해. 네가 살려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정 급할 때만 엄마에게 가끔 물어봐. 그냥 급할 때가 아니라 정 급할 때다. 그 정도로 예민할 사람은 아니야. 와, 누나. 굉장히 정말 날선. 이거 여기에서 넘어갔어요. 세심한 연기. 아니, 제가 안 웃으려고 했는데 되게 혼나고 있는데도 너무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남동생 그 글에 본 남동생이요. 그 적당한 그러니까 엄마가 듣다 보니까 이게 엄마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엄마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너 내 편 들어주는 거 맞아 지금? 왠지 나 디스하는 것 같다. 그러고 아니야 엄마, 나 엄마 편 드는 거 맞아. 이러더니 내가 좀 커보니까 적당한 엄마가 굉장히 좋은 엄마더라고. 이런 철들었다. 네, 왜냐하면 그 적당한 엄마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는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이들한테 올인하지 않는 엄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들 내팽개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그 정도를 외면할 사람은 아니야. 정급할 때. 마음 급할 때. 정급할 때 손을 내밀면 어른으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엄마. 그렇지만 웬만한 일들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엄마. 그 언젠가도 제가 신석기 이야기를 했지만 신석기 시대는 30대 후반에서 40살이면 이미 인생이 이제 끝나는 마당이고 아까 아드님 말처럼 다 살아서 다 산 존재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말하면 지금만큼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글쎄요,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있다면 행복인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저희에게 그 미래를 향한 나로서의 꿈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정말 시간과의 전쟁이 되겠죠. 왜냐하면 육아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45살 전후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고요. 계속해서 사실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요. 궁극적으로는 엄마를 떠나야지 성공한 거잖아요. 부메랑 퀴즈가 자꾸 돌아오는 건 그 아니죠. 육아로서는 실패잖아요. 근데 돌아온다고 기뻐하는 7, 80대의 엄마가 된다는 것보다는 훨훨 날아서 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빈 둥지 증후군이 아니라 뿌듯함과 더불어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엄마가 사실은 4G 맘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육아기 동안에도 사실은 천천히 그러나 계획적으로 나되기를 완전히 접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과의 전쟁 얘기하셔서 그런데 정말 육아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시간이 남아서 전쟁이군요. 그렇죠. 시간이 남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올인을 했던 게 육아였는데 아이들은 어느 순간 이제 엄마의 손이 필요 없고 오히려 엄마가 손을 내밀면 귀찮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잘 키우신 거죠. 그렇죠. 20살 때 내가 계속 엄마의 손을 요구하는 건 그건 잘못 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잘 키우고 난 뒤에 그 허전함을 어쩔 거냐는 거죠. 백화점 다녀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력이 있어서 백화점을 다녀줄 수 있으면 계속 어슬렁어슬렁하면 집사님이에요? 뒷모습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한 친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사실 시간과의 전쟁이란 말은 그 전업주부로 성실하게 천상 소명형으로 살았던 제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소영아, 나는 매 순간이 시간과의 전쟁이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남아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소위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을 둔 그리고 맞아요. 하나는 큰 아이는 그렇다.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나가고 나면 밤 늦게 돌아오잖아요. 그 천상 소명형으로 그동안은 집을 지켰었는데 남편도 늦게 들어오고 혼자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위 중년 이후의 엄마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태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동창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한다고 해도 그게 또 이게 여러 가지 역학이 있답니다.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고 가는 이상한 그 예, 왜냐면 관계가 미묘한, 여고 때나 대학교 때는 비슷했는데 엇비슷했는데 삶 자체가 매우 달라지다 보면 그게 이렇게 공동체가 어울려서 같이 또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왜 우리가 초반에 맘충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도움이 안 되면서 소위 그 벌레라는 단어를 그 끔찍한 단어를 붙일 정도로 왜 자꾸 우리한테 글쎄요 그 너무 미안한 말이에요 기생하지 이런 시각으로 비춰주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천상소명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천상소명이나 지상명령 혹은 무한 책임으로 살아가는 엄마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그래도 일을 이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맞아.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새 엄마들은요 나의 꿈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맞아. 애기한테 집착하게 되죠. 이제 이래 왔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잘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잘못됐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자꾸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또 그 엄청난 부담감. 근데 그런 걸로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만큼 여지를 주고 엄마를 믿지 마.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게 해 나가면서 정 급할 때만 손을 잡아주면서 사실은 나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셔야 하는 거죠. 꿈이라는 거 졸업하면서 사실은 꿈이 뭐야라는 질문은 어렸을 때 많이 받아보죠. 엄마들한테 꿈이 뭐세요? 이런 질문 서로 안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네. 이제 직업을 가졌던 주변의 친구들, 예를 들어 뭐 승무원이나 아나운서 했던 친구들은 뭐 다시 복직하지 뭐 다시 아나운서 관련 일 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그냥 일반 회사 다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진짜 나 뭐 하냐? 이렇게 고민한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왜 제가 문화적 전제 얘기했었지만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해서 결혼 후에 내 꿈은 아이들이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엄청난 긴 시간 거의 30년,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나로 살아가시려면 사실은 4G 맘은 나의 꿈이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꿈이 곧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꿈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그럼 뭐 있어요. 되려고 하죠. 예, 뭐 돼야 될 것 같아. 두 가지 자리 어떤 이렇게 명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야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수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나중엔가 언젠가는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꿈이란 그렇잖아요. 꿈이란 것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자리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강의하시는데 꿈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명사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동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 눈엔 다 살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시간을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도 이 시점에 나도 사실은 꿈이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족과 남편 혹은 엄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어렸을 때의 꿈이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아주 꼬마 때부터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애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뭐 지들이 모르는 건 다 물어봐요. 성경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대답해 주다가 제가 꿈을 가지게 됐죠. 어렸을 때. 하나님,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잘 설명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정말 잘 설명하고, 재밌게 설명하고, 요점만 쏙쏙 설명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야무지다 꿈이. 상황상, 환경상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우여곡절 다 아시잖아요. 전업주부 해보신 수진 씨는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전업주부 8년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로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사실 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교수도 다 같은 교수가 아니거든요. 전업주부 8년 한 여자가 겨우 교수한다면 어떤 교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관계노동을 하는 만큼은 또 이 직업 영역에서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예, 학교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적해가지고 옛날 걸 뒤지는데 어머나 제가 24살 때 했던 어떤 꿈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읽어보면서 맞아, 난 이런 꿈을 꿨었지. 그건 자리가 아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 꿈을 계속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동사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네. 나는 어딘가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네. 그럼 난 지금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네.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자리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한 10년쯤 뒤에 예, 이 영상을 보면서 우와, 그때 내가 나눴던 나의 꿈을 난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시게
입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는 자리네요. 선포하고 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가 함께라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족들도 엄마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10년 동안 함께 노력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1분 스피치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와 진짜 수강생들 마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나이 순으로 나이 가나요? 순으로 나이 나이 그래 순- 나이 많은 친 여기서 나이가 밝혀지나? 이건 느낌으로 뭘꼭 이건 뭘 꼭 나이 순으로. 아, 예, 예. 그럼 그냥 이렇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죠. 예, 이건 절대로 나이 순이 아닙니다. 예, 예. 네. 아유, 쑥스럽다. 네, 저는 저 꿈보다 이제 제 아내의 꿈, 10년 후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몸짱 아줌마로 우와.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계속이란 말은 지금도 문자. 지금은 살짝 좀 쪘는데요. 네, 그리고 네, 셋인데. 목공 쪽을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또 저의 꿈이고요. 우와. 10년 뒤에 제 꿈은 뭐 지금도 하는 것처럼 제 와이프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여기 뭐 이거 뭐죠? 뭐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악플 어떻게 좀 가고? 할까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캠퍼스 라이프라고 그 대학생들이 보는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 일면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연예인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10년 뒤에도 계속 이 연예인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는 그걸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길 걸음걸음이 늘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멋있다. 야, 좋네요. 네. 전가요? 네. 아들아, 엄마 꿈이 있다. 엄마는 지금도 네, 엄마는 꿈을 지금도 꾼다. 꿈이 있다. 수첩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CBS 아나운서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렇게 서원했던 게 저보다는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아나운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드렸었는데요. 정말 근데 저는 아나운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이제 새로 꾸게 된 꿈이 제가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 스피치를 봐주는 스피치 코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가져가고 싶고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전화 주세요. 스피치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꾸는 꿈은 남편하고 세계 여행하는 꿈. 그래서 저희 거실에 지도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빈 지도예요.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지역만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 아직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 세계 지도에 색깔의 색연필로 다 채우는 거. 멋있다. 그게 제 세상에. 꿈입니다. 나중에 한 10년 네. 뒤에 인증샷 네, 10년 뒤에. 가득하게 10년 뒤에는 못 할 것 같고요. 아, 그때부터 10년, 시작. 그때부터 시작해야죠, 이제. 네. 유주 씨. 네, 제 차례군요. 제가 10년 뒤 꿈이라고 하니까 일단 아이들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첫째 예수님의 종이란 이름을 딴 예종이는 중학생이 되고 네, 지금 이제 4살 됐는데 파란색밖에 모르는 우리 아들 중학생이 되고 그땐 넌 많은 색을 알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 둘째 기쁨이는 11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장 정신없을 시기죠, 사실은 그렇죠. 육아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10년 전에 배운 주체성과 관계성과 친교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서 스스로 가방 싸고 가방 싸고. 스스로 하는 법을 나는 너희 주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적당한 엄마. 그렇죠. 음. 그리고 나는 적당한 엄마. 네, 오늘 배운 것처럼 네, 전 바로바로 활용할 거예요. 적당한 엄마가 될 거고 그리고 저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 선배님처럼 아나운서 꿈을 가졌을 때 저는 생계형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런 어떤 탄탄대로대로 뭐 아나운서 학원 가서 아나운서 시험 보고 이런 친구보다 20대 초반부터 제가 가방
가방을 이제 양쪽으로 들고 지하철 타면서 정말 작은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리포터, 뭐 수많은 각종 행사 MC부터 보면서 제 스포츠 아나운서 자리까지 사실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꿈을 갖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꿈을 좀 가르쳐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꼭 그 길만이 너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무료로 라디오도 했었어요. 그 인터넷 매체 라디오로 했는데 정말 왕따 당한 학생, 집안에 어려운 학생 그들에게 제가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 CCM을 틀어주는 그런 걸 했는데 당연 무료 봉사였죠. 근데 생계형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역시나 차비도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사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10년 뒤에는 아이들을 보고도 있지만 주체적인 아이들로 키우고 또 계속해서 그 꿈을 이뤄서 힘없고 비전 없는 친구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그 모습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는 괜찮죠?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예정아 기쁨아 알았니? 엄마 꿈이 있단다. 걔 듣고 있어, 기쁨이. 그죠? 듣고 있죠. 네,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문자가 왔어요. 그 전 세계 각 곳에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캄보디아 아이, 뭐 예를 들어 뭐 불우한 아이들 한 명씩 우리 이름으로 후원하는 꿈을 갖자. 지금은 사실은 되게 형편이 안 된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하는 그런 꿈 갖는 거 어때? 그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뭐야 하니까. 그것까지 더불어서 그런 물질적으로 목표 두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은 게 꿈이란다. 네.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궁금해지네요. 여기 천상소명형이라서 아마 제일 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수진 씨 꿈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착하게 생겼지만 호호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술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운패에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 이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딱 붙어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등교를 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국계에 대한 격리하듯이 그래 다짐을 하고 이제 교문을 들어가고 또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이 같이 있어요 그 학교 안에. 근데 학교에 가방 딱 놓고 예술회관 가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그래 내 언젠간 이 무대를 반드시 서고 만다. 이제 이런 꿈들을 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정말 매진해서 달려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게 참 부질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명사를 내가 쫓아갔던 건지 동사를 쫓았어야 되는 건데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특성이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예, 두 개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포기하고, 예, 상황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는데 걷고 나서도 뭔가 여지는 항상 남아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모세도 80살에 부름 받았다 뭐 이런 마음이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꿈을 지금 물어보시니까. 학생들과 함께 그 꿈을 내가 같이 이뤄가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우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합창반을 갑자기 선생님이 결성을 하셔서 절대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좀 떨떠름하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진짜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가정이 약간 힘든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음악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꿈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랬더니 그 애들이 중학교를 가서 뮤지컬반에 들어가고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진짜. 난 정말 작은 거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아이들은 크게 받고 심지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간직하고 제가 이걸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듣다 보니까 네. 저 두 분은 얼굴 이미지만 닮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 네, 같이 이 영광입니다. 만들어 그쵸. 예, 한 닮아 있는데. 플러스 예. 하나? 예,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그 계층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사회학적으로 잘못된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데 그 말하자면 음악이라던가 뭐 무용이라던가 지금 현재 구조상 돈이 많이 들고 사교육을 많이 해야만 하는 꿈을 꾸는 예를 들어 빈민층 아이들. 의 경우에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네 꿈은 잘못됐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꿈은 말 그대로 무한되고 네. 꿈은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게 실현이 될 수 있게 내 삶 속에서 더디지만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어른들의 삶을 꿈꾸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바꿔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꿈은 정말 그 하나님도 귀히 보시고 10년 뒤에 능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예, 확신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아멘. 신앙적인 아멘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더해서 사실은 이게요 사회적 전망도 점점 그런 꿈을 꾸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오늘은 약간 사회적인 이야기를 좀 아주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인류는요 아주 커다랗게요 3단계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근대, 근대, 후기 근대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제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지성 있어 보이려고 예, 물론 예, 영어가 더 지성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아래는 예, 제가 한글로 써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해본 건데 전근대 사회는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해서 귀족 사회였어요. 여기 크라시란 말이 붙으면 이게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 통치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요 태어날 때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 가문 어느 패밀리에서 태어났냐 혹은 어느 계층에서 태어났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전근대 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인 신분 거죠? 사회죠. 예. 근데 그 사회가 가고 시민 사회가 어떤 근대 사회를요 뷰로크라시라고 그래요. 여기 통치한다는 건데 요거는 뭘까요? 뷰러 하면요. 유가 빠졌네요. 뷰러 해서 뷰러 하면요. 이게 불란서 말로 프랑스 말로 사무용 책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무용 책상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끝자락쯤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데스크 말이에요. 앞에 사장님, 뭐 교수님 이런 타이틀이 있는 그 자리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뚜레이지 맘들이 그 제한된 자리에 내 아이를 앉히기 위해서 계속 내달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회학적인 변동은요. 이 뷰로크라시는 점점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후기 근대에서 앞으로 통치할, 크라시는 이미 다 아시게 됐죠? 바로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통치할 힘의 근원은 메리트가 뭘까요? 메리트. 메리트, 재능이거든요. 네. 탤런트, 내가 가진 재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통치하는 사회가 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는 자리만 가지고는 그 사람은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위치에 있건 메리트, 내가 가진 재능이 그게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 이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은 이 자리를 향해서 자꾸 밟고 너를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난 뭘 제일 잘할 수 있나? 무엇을 가장 하면 이걸 통해서 나의 메릿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나? 사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예. 근데 정말 자리라는 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리는 계속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리트는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디든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세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자리에는 이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꿈은 동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꿈은 다 이룬 엔딩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꿈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 그 꿈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풀 네임은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understanding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information 즉 이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치밀하게 세심하게 이해하고 외우느냐 이걸로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었다면 이 메리토크라시는요. 이 재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퍼셉션이라고 얘기해요. 퍼셉션은 통찰력이에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reflexive rationality하고 겹쳐지는 거죠. 이 통찰력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뭘 외워야 하고 뭘 받아들여야 되고 뭘 버려야 하고 뭐에 집중해야 하고 이제 하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건 또 굉장히 고급 단어인데요. 이건 좀 적어드릴게요. 잊어버릴 것 영어가 같아요. 있어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configuration. 오. 이거 되게 어렵죠? configurate 한다는 말은 동사로 뭔가 하면요. 하나로 쫙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나의 삶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의 하나의 일관된 꿈으로 쫙 꿰뚫는 거. 마치 목걸이를 만들듯이요. 구슬이 뭐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왜 우리 그런 옛 속담이 있듯이 하나를 쫙 꿰어놓는 능력을 이걸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요 단어 두 개는 이제 피터 드루카우라는 사회학자가 쓴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메릿을 가진 재능이 있는 인간이 21세기에 나로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나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학자들, 여러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자꾸 내 메릿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릿이라는 게 육아기를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육아기를 마치고 갑자기 그때부터 나의 메릿을 찾아보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를 하기로 결심하지만 많이 한 엄마들조차도 만약 그게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나의 시간을 떼어내고 가족의 협조 아래서 맞아요. 혹은 뭐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차근차근 나의 메릿을 끊임없이 끊지 않고 접지 않고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적당한 엄마가 아니라 적당한 나라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믿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중간 제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는 최근에 이런 제 이제 특강을 듣고는 이건 사례인데요. 너무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아는 게 5 엄마가요. 이건 오호제도 아니고 평소에 늘 아이들을 끼고서 카페에서 놀았대요. 자유부인. 시간, 이 넘치는 시간을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지냈던 엄마인데 이 얘기를 듣고 5 엄마가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도 하나씩 있는 그리고 아이들도 비슷한 그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었고 나름대로 고학력 엄마들이었어요. 이 엄마들이 가졌던 사회적 상상력이 뭔가 하면 야, 우리 앞으로 월요말, 화요맘, 수요맘, 목요맘, 금요맘을 하자. 공동육아. 예, 그러네요. 공동육아 그러네요.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포지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탤런트, 메릿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월요일 날은 모든 아이들 5아이가 월요맘네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화요맘네 집에 가 있고. 근데 이게 쉐어링, 그러니까 저에게 나누어 주는데 윈이더래요. 왜냐하면 하루 힘들게 아이를 보지만 그동안에 내 재능을 활용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문과 출신의 엄마는 구연동화를 막 열심히 해가면서 보고요.
또 영어 잘하는 엄마는 그날은 영어로 애들을 막 해주기도 하고 요리 잘하는 엄마는 너무나 잘 먹여서 5 아이들이 막 숟가락으로 머리 쳐가면서 서로 밥을 먹게 하고 그 아이들이 외동이처럼 자라지 않더래요. 그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외동이처럼 자라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육아에 감당하고 난 다음에 4일을 나를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정책이 들쑥날쑥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5 가족은 헌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윈이 뭔가 하면 주말에 돌돌돌 이불 말고 자는 남편이 밉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중에 나흘을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지치고 초죽음이 돼서 들어온 걸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말꼬리도 부드러워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 5 패밀리가 하나 일종의 확대 가족처럼 예, 그렇게 가끔씩은 뭐 놀이 야유회 같은 것도 같이 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육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해처 모여가 되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엄마들이 육아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 꿈을 접지 않고 길게 요즘에 학점 은행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 메릿을 쌓아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45세 이후에 내 꿈을 계속 펼쳐나가실 때 저는 충분히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꿈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체까지 올라갔는데 아이들 때문에 둘째를 좀 늦게 낳으면서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을 아이를 키우면서 있다 보니까 그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서 일 있어서 나오면서 안녕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나 뭐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두고 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짠한 거예요. 근데 재능이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나 모르겠어. 나 뭐 잘하고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잊어버렸어 이러더라고요. 잊어버렸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본인의 꿈을 다시 찾아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보시지 말고 저는 인문학 서적을 보시고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는 말 그대로 또다시 그냥 다 포장해서 알약처럼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굉장히 비주체적인 지식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큰 그 어떤 토대 위에서 내 꿈이 뭔지를 다시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어떤 외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끌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엄마들이 이제는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세력으로 맞아요. 예,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참